JKL님이 얘기한 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들어갑니다. 예고하신 다음 영상 정말 기대됩니다. 하면서 교수님들이 레지던트 부려먹는 거, 교수, 레지던트, 인턴, 치대는 원내생까지 내려가는 내리갈굼, 졸업 요건으로 인당 실제 충치 치료 몇 개 이렇게 정해놓고 환자를 학생 보고 다 데려오라 그러고 안 데려와서 케이스 못 채우면 교수님들이 학생 보고 졸업 안 시켜준다고 협박하며 심지어 치료비도 학생이 다 지불하라고 하는 치대 원내생 수습의 악독한 문화. 심지어 어떤 치대는 병원 기구도 다 학생 돈으로 다 사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이거 여기서 일단 끝나겠습니다. 레지던트와의 친분관계나 그날 기분 따라 달라지는 케이스톤과 사인 여부. 정말 주옥같은 얘기들입니다. JKL님이 아마 치대를 무조건 다니셨던 분인 것 같아요. 레지던트가 그날 기분 안 좋으면 학번 전체한테 깜지 몇십 장 가져내는 거. 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요즘 시대에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책이 있습니다. 전공책은 정말 뭐 엄청난 글자가 작은 글씨로 막 몇백 자가 한 페이지에 적혀있죠. 그거를 인간 복사기처럼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그대로 써오라고 숙제로 시키는 겁니다. 의대 때도 이런 숙제를 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치대 다니면서 서울대 치대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뭐 저희 학교에서 제가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대 치대는 전국에 있는 11개 치대 중에 제일 실습 문화가 그나마 합리적이고 소위 말해서 덜 X다고 공인된 학교였습니다. 실제로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가 제일 크기도 하고 그나마 제일 제가 봤을 때 뭐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보통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저도 뭐 제가 나이 많은 꼰대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생들이나 아랫사람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나 뭐 이런 벌을 내주거든요. 근데 서울대 치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싫었던 벌 숙제예요. 차라리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오고 손으로 써오라 그러면 1000장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정말 의미 없는 책의 내용을 그냥 이거는 벌을 위한 벌인데 그거를 인간 복사기처럼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거를 전국에서 공부해서 뽑아놓은 학생들이 뭐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잘못을 뭐 한두 명이 했다고 해서 90명, 100명이 그거를 그러고 있습니다. 레지던트가 이런 숙제를 내면 그냥 레지던트는 어리고 아직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레지던트 졸업하면 레지던트를 마치면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치과 의사가 되는데 저놈 주제는 없구나라고 하지만 저한테 그런 숙제를 냈던 사람은 재료과 교수였어요. 서울대 치대 재료과 교수인데 저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 가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분명 우리 학번이 찍힐 거라서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막 앞뒤 생각을 안 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죠.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나이가 같은 여자예요. 그게 너무 또 슬펐어요. 왜냐면 차라리 어렸을 땐 나보다 나이가 많고 누가 봐도 좀 존경할 만한 교수면 사실 서울대 의대 교수나 치대 교수면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죠. 내가 얘보다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더 잘했고 열심히 했고 물론 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뭐 사회인이 돼서까지 평생 간다는 것도 말은 안 되지만 그냥 그런 거죠. 내가 공대 갈 때도 얘보다 수능을 아마 잘 봤을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서울대 치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요. 내가 어쩌다가 그냥 행복하려고 치대 들어와서 나랑 나이 같은 여자 교수한테 80페이지를 내가 밤에 응급실 당직 근무를 서면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약간 회의감이 확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자살 충동이 살짝 느껴졌달까? 정말 2015년인가요 그때가? 그때도 그런 숙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레지던트 부려먹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레지던트를 부려먹는 건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지던트한테 부려먹는 그 과정에서 어시스트를 서기하고 이것저것 숙제를 내주면서 소위 말해서 수련을 시키죠. 레지던트 인턴은 부려먹을 수 있어요. 교수가 당연히 부려먹을 위치고요. 그게 부려먹는다는 표현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악의적인 거고 자기들이 수련을 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가 이끌어주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심지어 레지던트 인턴은 치대 병원에 소속된 치과 의사이기도 하고 월급도 받습니다. 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직장의 어떤 서울대라는 그것도 병원이잖아요. 직장에 소속돼 있는 거고 서울대 치대건 어떤 치대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은 직장의 가장 큰 부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급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합리적입니다. 라이브 열림 안녕하세요. 치대생인데 연대 책임으로 학교에 지금까지 묶여 있다가 이제야 집에 와서 라이브 틀었어요. 이런 것들 그놈의 연대 책임 지금 이제 나옵니다. 치대 학생은 제가 서울대 치대를 다닐 때도 한 학기에 거의 600~700만 원 되는 돈을 냈고요. 등록금만. 거기에 뭐 이제 생활비라든지 또 실습, 치대는 실습하려고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것도 등록금에 사실은 포함이 돼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따로 돈을 내요. 그러니까 대체 우리가 내는 등록금은 그냥 학교 시설 이용료 플러스 교수님들의 수업료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거죠. 서울대 의대 때는요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의대를
치대보다 낮게 얘기해서 너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는 사실 지금 생업은 물론 의원도 하지만 치과 의사인데, 저는 20대 초중반에는 의대를 다녔고 또 머리가 굵어진 30대 초중반에는 치대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치대가 너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 치대를 다닐 때 또 머리가 굵었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에 느꼈던 경험들이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 난 뒤거든요. 서울대 의대 때는요, 물론 아닌 교수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실습 학생들한테는 되게 잘해줬습니다. 뭐 일을 시킬 때도 레지던트나 인턴한테 일을 시키고, 뭐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도 레지던트 인턴들을 남아있게 했지, 학생들은 한 6시 되면 너 거기 공부해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고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항상 뒷붙였던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쟤네들은 돈 내고 학교 다니잖아, 너희들은 돈 받고 일하잖아. 사실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집에 빨리 가서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대 치대, 특히 치전원으로 전환되면서 등록금의 상한이 없어졌죠. 의예과나 치의과에서 의전원, 치전원으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전원, 치전원은 대학원이기 때문에 학부가 아니라서 교육부에서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리는 거를 태클을 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교육과정을 겪어도 서울대 의예과로 들어서 본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뭐 2000대 초중반에도 한 학기에 뭐 3,400만 원밖에 안 냈다면, 의전원, 치전원 편입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 두세 배를 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연대나 경희대, 치대는 한 학기에 내는 돈이 뭐 1,200만 원? 등록금만. 생활비 이런 거 합치면 2,000이 넘죠. 1,200이면 한 달에 200씩 내는 겁니다. 6개월로 치면. 1년에 2학기니까. 그렇게 돈을 받아 먹고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수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진료의 기회도 많이 주라고 그 등록금을 받아 먹는 걸 텐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레지던트 인턴 이상으로 원내생을 부려먹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니라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조금 텐션이 오르는데? 제가 의대를 다니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치대를 다니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서울대 의대는요, 아무리 인턴 레지던트한테 많은 일을 시켜도 기본적으로 간호사 숫자가 나름 충분히 있었어요. 물론 레지던트나 인턴이 어시스트를 하지만, 그리고 실습 학생들도 어시스트에 들어갑니다. 뭐 간단하게는 수술 어시부터 외래나 이런 데 어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습 학생이 하는 어시는 법적으로는 실습 학생이 의사가 아니고 치과 의사가 아니어도 의사와 치과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의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교육을 해야 되니까 나라에서 아예 법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의대생 실습생이 의대병원에 없어도 진료는 돌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인턴 레지던트의 숫자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물리치료기사, 상담사의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의대생 원내 실습생들은 어시스트를 서더라도 굳이 꼭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프레셔를 겪거나, 뭐 자기가 꼭 실수를 한다고 해서 환자의 진료 퀄리티에 문제를 미치는 그런 실수를 보통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할 만한 거는 숙련된 인턴 레지던트나 그런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한테 맡기면 되니까요. 근데 치대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치대는 원내생, 치대 학생 실습생이 없으면 레지던트를 어시할 위생사가 없어요. 치과 위생사가 교수님의 진료를 어시할 위생사 숫자 또는 그거보다 모자란 위생사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모는 키워놨고 체어 수는 늘렸고 환자들은 있는데, 위생사를 고용하는 것도 하나하나 돈이고, 그런 것들에 들어갈 돈을 아끼기 위해서 위생사의 채용 숫자는 최소화시켜둔 거죠.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채용 숫자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서울대 치과병원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치과병원들이 다 리뉴얼이 돼서 시설도 좋아졌고 채용 수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진료를 보조할 어시스트, 치과의 진료 특성상 치위생사도 치과 의사보다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치료나 최종적인 선택은 치과 의사가 하지만, 근데 치과 위생사 숫자는 정말 부족해요. 서울대 치대는 국립대고 나라에서 돈도 지원도 받고 가장 규모도 크고 환자도 많은 서울대 치과병원조차도 레지던트가 어시스트인 위생사가 없이 학생과 진료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고, 어시스트설 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죠. 뭐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면 내 어시에는 안 들어오거나, 늘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해서 학생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입안에 침 석션하는 석션기구로 환자한테 걸고 진료를 보는 레지던트도 있습니다.
치과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 그게 교수님이 됐건 레지던트가 됐건 한 명이 있고, 치의생사가 됐건 간호조무사가 됐건 실습 학생이 됐건 어시스트, 석션 팁을 잡고 있는 어시스트 한 명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그 위생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시스트 역할을 돈 안 내고, 심지어 돈을 한 달에 몇백씩 갖다 바치는 치대생 원내 실습생한테 학점과 너 이거 어시스트 안 하면 아예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을 못 시켜줘, 졸업 안 시켜줘라는 미명하에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먹는 제도를 만들고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대 내에서 의대랑 달리 이 실습의 학생들에 대한 로딩이나 부당함이나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더 많이 기사화돼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의대 교수나 의대 레지던트가 치대 교수나 레지던트보다 뭐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착해서 이런 실습 학생들의 그런 안 좋은 부조리한 얘기들이 언론에 기사화가 안 되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 성격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환경에서 보통 사람을 만듭니다. 괜히 여러분들 뭐 요즘에 막 슬프지만 그런 얘기 하죠.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이 더 착하다, 매너 좋다. 오히려 레지던트는 더 힘들죠. 의대가 잠도 못 자고 당직도 많고. 하지만 의대 레지던트들이 실습 학생들한테 치대 레지던트들만큼 막 함부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거나 막 비속어를 날리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뭐 의대 레지던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대 레지던트는 원내 실습생한테 학생한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도 일을 할 만한 인턴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간호조무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대 레지던트들도 의대 레지던트들만큼 잠도 많이 못 자고 일도 많이 하고 교수님 눈치 보고 공부도 해야 되고 환자도 진료해야 되고 바빠요. 누가 여기 제 댓글에 써줬더라고요. 레지던트들이 뭐가 나쁜 사람이라서 학생들한테 그런 걸 하겠냐, 그런 나쁜 얘기를 하고 벌을 주고 막 내 어시 꼭 들어와라, 어시 안 서면 벌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겠냐. 안 그러면 자기 진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댓글을 남긴 분은 최종적으로 교수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교수님들일 수도 있고요, 대학병원의 그 경영을 담당하는 분들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영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결국 목소리를, 우리 병원 학생들만으로도 너무 어시스트 보조 인력이 부족하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심지어 내 월급을 깎아서라도 위생사 한두 명, 과별로 한 5명이라도 고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종 권한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교수님들이고,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뚜루뚜루님 얘기하시죠. 무려 시험 기간 때도 시험 치고 병원 실습하라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치대생 원내 실습 학생들이 어시스트를 안 해주면 진료가 안 돌아가요. 그런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의대처럼 실습 학생들은 그냥 플러스 알파, 보너스 인력이고, 진료를 보러 왔을 때 필수적으로 경험이 있고 능숙한 의료 보조 인력들이 있는 게 진짜 병원이고 대학병원이죠. 그것도 모르고 대학병원 가서 대학병원 왔으니까 교수님들 진료 받으니까 정말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겠지? 동네 치과보다? 정말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진료는 정말 구강암이나 뭐 암수술을 제외하면 치과 병원보다 그냥 동네 치과 가는 게 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정말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써있죠. 졸업 요건으로 인당 실제 충치 치료 몇 개 정해놓고, 이것도 얘기할게요.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최근 한 5년, 10년 들어서 인터넷상에 얘기가 될까? 인터넷이 나온 지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집에 다 인터넷이 깔리고, 스마트폰은 한 2010년부터 이제 대중화가 됐지만, 인터넷에 각 커뮤니티들이 다 있는데 왜 2000년부터 2010년 초까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2010년대 중후반부터 왜 자꾸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데 치대생 원내 실습생 제도가 되게 문제가 많고 이런 비리가 있고 이런 게 계속 기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논란이 되고 그런 신고들이 들어올까요? 그럼 뭐 2000년대 치대를 다녔던 치대 학생들은 뭐 선비라서, 아니면 그냥 더러워도 참자는 주의여서 이런 게 밖으로 얘기가 안 됐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의대도 그렇고 교수가 레지던트를 부려먹고 레지던트가 인턴을 부려먹고 레지던트 인턴이 원내 실습생을 부려먹어도 별다른 반감이나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회사도 똑같아요. 내가 그런 걸 참고 이겨내고 일을 시키고 부려먹음을 당했을 때 내가 얻는 게 있어서, 의대나 치대에서 그 얻는 게 있어서는 진료죠. 진료 경험과 진료 술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돌아오면서 치과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다 비슷비슷하지만 치과 의사의 수와 동네 치과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서울대 치과대학병원도 환자 수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요. 그런데 역으로 치과 레지던트나 진료 경험을 가져야 될 인턴이나 치대생 수는 같거나 더 늡니다. 상대적으로 레지던트 수는 과거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 레지던트나 인턴이나 원내생한테 진료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환자를 배분하는 것도 교수의 일인데 당장 배분할 환자의 절대수가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요즘 환자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머리가 다 생겨서 서울 동네 치과에 있다가 서울대 치과병원까지 그 멀리까지 가서 또 오래 기다려가지고 또 이과 저과 또 치대에 여러 분과들이 리퍼를 한다 그러죠. 기다리고 이러면 다 교수한테 진료받고 싶지 레지던트나 학생한테 진료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은 더 줄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강제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습 학생이나 레지던트 1, 2년 차가 볼 수 있는 환자의 수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교수의 그런 여러 가지 부려먹음을 당하고 교수의 눈치를 보고 교수나 레지던트의 험한 얘기를 들으면서 참은들, 예전에는 그렇게 참으면 그래도 내가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되는데 충분한 진료 경험과 진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는데, 졸업하거나 레지던트를 따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반의 반도 따고 나오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럽고 안 익었고 거지 같아도 참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의대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치대가 더 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의 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더럽고 안 익었고 치사해도 참아서 많은 환자를 배정받고 많은 진료 경험을 쌓고 졸업을 해서 치과의사 1년차가 돼서 바로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치과의사 1년차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부려먹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레지던트가 해도 속으로는 좀 짜증이 나도 그냥 우리끼리 치대생 동료끼리 얘기하지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써지른다든지 제 유튜브까지 와서 답글로 이런 거를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의대나 치대에서 교수가 된 분들, 최근 10년 사이 교수가 된 분들, 아니면 80년대 90년대까지 쭉 교수를 하고 지금도 교수를 해서 정년퇴임을 얼마 안 냅둔 교수님들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